2011년 4월 17일 울산 남구 부곡동의 한 풀숲에서 백골화된 시신한구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에서 백골 사체를 감정해본 결과 시신의 정체는 8개월 전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 전희복 씨였습니다. 당시 주변 탐문 수사를 토대로 꼽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 그리고 해당 용의자를 본 사람만 해도 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13년째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전희복 씨 살해 사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10년 8월 2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야간시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전희복 씨.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시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 20분쯤 동료 부부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 전 씨. 그러나 택시를 탄 전 씨는 그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8월 2일날 오후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화가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나오니까. 전 씨의 딸은 전 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들과 함께 근처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성인의 실종 신고가 쉽지 않았던 터라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전 씨 딸의 핸드폰에 문자 4통이 연속으로 수신됐습니다. 4통의 문자는 모두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 씨는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의 문자가 딸의 핸드폰으로 온 것입니다. 저녁 8시 42분부터 8시 46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인출한 전 씨. 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돈이 인출된 편의점 2곳으로 갔습니다. 두 편의점은 전 씨가 일하던 나이트클럽과는 불과 3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내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에 돈을 인출한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달려온 경찰과 가족은 분명 아직 이 근방에 용의자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시야에 들어온 파란색 옷을 입은 한 남성. 경찰과 가족은 전 씨 실종에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은 안마시술소에서 호객꾼으로 일하던 17세 박군이었습니다. 그 친구 진술이 누군가가 술이 취해서 자기 그 마사지 업소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다가가서 우리 마사지 오면 삼갑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 나는 돈이 없다. 돈을 찾아주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마사지를 하겠다. 박군의 진술대로 박군의 소지품 중에는 전 씨의 카드나 인출한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씨의 카드를 건네줬다던 남성이 향한 안마시술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박군을 조사하는 20-30분 동안 시간이 지체됐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마시술소 직원은 그 남성이 이미 술에 많이 취했던 터라 말썽을 일으킬 것 같아 신랑이 끝에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발의 차로 전 씨의 카드를 소지한 남성을 놓쳐버린 경찰과 가족.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안마시술소 직원이 그 남성과 신랑이 하면서 인상착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본 박군과 안마시술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용의자는 작은 눈에 검은 피부 그리고 둥근 얼굴에 배가 나온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족들이 동의하에 해당 사건을 8월 7일부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전 씨를 찾는 전단지와 함께 용의자 수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연락도 와요 하는데 연락이 거의 잘 안 온다고. 도대체 전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경찰은 그날 술에 취한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왔었기 때문에 안마시술소에서 거절당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내의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 용의자를 태운 택시기사가 있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에 올리는 한 통의 제보전화. 제보한 택시기사는 2일 저녁 9시쯤 용의자를 택시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향한 목적지는 야음체육관 시장 입구. 경찰은 그날 촬영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만 조회하고 나면 이제 용의자의 신원은 금방 파악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야간에 찍힌 탓에 화면이 흐릿해 정확한 인상착의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본 사람만 해도 3명인데
도대체 범인은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전 씨가 실종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17일 사라진 전 씨는 부곡동의 한풀숲에서 백골 사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백골 사체는 사람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옷과 지갑 등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하고 티하고 바지랑 지갑을 보여줬는데 지갑이 되게 좀 엄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퇴근한 전 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기 위해 또다시 택시기사의 낭망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울산 택시기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떠오른 택시기사 김모 씨. 김 씨는 과거에 술에 취한 손님의 물건을 절취하고 1년 정도 수감 생활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 씨의 운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씨가 실종된 시간과 비슷한 시각인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운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운 김 씨는 약 2.5km를 이동해 새벽 4시 47분에 손님을 하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2.5km의 이동거리라면 평균적으로 3,000원대의 요금이 나와야 하는데 2배가 넘는 7,200원이 미터기에 찍혀있던 겁니다. 같은 이동거리에 더 높은 요금이 찍히려면 공회전을 하거나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의심되는 점은 이동거리였습니다. 2.5km의 이동거리는 전 씨가 퇴근길에 택시를 탔을 거라 추정되는 지점에서 전 씨의 집까지 거리와도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미터기를 켜고 공회전시킨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씨는 잠을 자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걸 들은 경찰은 김 씨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운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도 전 씨가 타는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고 전 씨의 집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이동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의선상에 있던 김 씨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호객군 박군과 안마시술소 직원 그리고 용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까지 총 3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한 현실에 가족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삐끼가 잡혀가면서 이 돈 뽑을 때 시킨 사람이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담배꽁초 얘기했는데 경찰들한테 이 담배꽁초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경찰들은 네가 범인이니까 그걸 아예 안 챙겨간 거죠. 용의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만 경찰의 초동 수사. 범죄 심리 전문가는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종자 조기 소재 파악의 중요성과 함께 작은 단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가량 지난 지금 실종 당시 상황과 대략적인 수사 경과 과정만으로는 이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사상의 아쉬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피의자의 카드를 안마실소 호객군에게 주고 현금 인출을 부탁한 술 취한 중년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 호객군의 진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중년 남성이 피운 담배꽁초 수거와 DNA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절도의 전과가 있던 택시 운전자의 당일 운행 행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 택시 운전자가 피의자를 태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그 택시 운전자의 진술과 운행 기록 조사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 만큼 그 택시 자체에 대한 지문이나 혈흔 감식 등의 물적 증거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실종 후 8개월 동안 피해자의 행적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시신이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수사 초기에 작은 단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째 범인을 잡지 못한 전이복 씨 살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목격자가 있다면 꼭 울산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